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2024년 3월 15일 새벽 4시 23분, 68년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공포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40년간 살던 우리 집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는 걸 보는 것 말입니다. 제가 먼저 깼습니다. 코를 찌르는 타는 냄새와 함께 말입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 순옥이를 깨웠죠. 여보, 불이야, 어서 일어나. 그때만 해도 저희는 단순한 화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기 합선이나 가스 누출 같은 흔한 사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간신히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우리 집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지만 40년 동안 우리가 정성스럽게 갖고 온 추억들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불이 너무 빨리 그리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번지고 있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이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것부터가 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화재 소식은 금세 동네 전체로 퍼졌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주택가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화가 묘했습니다. 이웃들은 위로의 말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어요. 보험금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우리 막내딸 미정이가 보험회사에 다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더욱 그랬죠. 저는 그때까지도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걱정해서 하는 말일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사실은 의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의혹이 얼마나 정확한 것이었는지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동안 저와 아내는 구급차 옆에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집을 잃은 슬픔이 아닌 뭔가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소방서 화재조사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담당 조사관은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현장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일반적인 전기 화재와는 패턴이 다르다고, 화재 발생 지점이 여러 곳이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로 차가운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방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조사관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이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화재가 제 가족, 그것도 제 자식들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설마 내가 낳고 기른 자식들이 그런 일을 할 리는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6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정말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2023년 9월 추석 연휴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날이었죠. 첫째 아들 민수는 35세로 작은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며느리 지연이는 32세로 조용하지만 따뜻한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막내딸 미정이는 30세로 최근 대형 보험회사에 취직한 상태였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보험회사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저는 그저 막내딸이 새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도 농담 삼아 말했죠. 우리 딸이 보험 전문가가 됐으니까 우리도 좋은 보험 하나 들어야겠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이 말이 얼마나 섬뜩한 예언이었는지 알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가족들과 함께 보낸 그 저녁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느끼는 안전함과 행복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이 되자 우리 가족에게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민수가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 신청서였어요. 보장 금액은 3억 원. 당시 우리 집 시세가 5억 원 정도였는데 화재보험으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 집값도 많이 올랐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평소 보험에 별 관심이 없던 민수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니 이상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며느리 지연이의 반응이었어요. 여보, 우리 살림의 보험료 부담이 클 텐데. 당시 상황만 보면 며느리가 시부모님의 보험료를 아까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지연이의 걱정은 전혀 다른 곳에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딸 미정이도 갑자기 관심을 보였어요. 평소 가족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아이가 보험 이야기만 나오면 적극적으로 끼어드는 것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며느리 지연이의 시선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지연이는 최근 몇 주 동안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민수의 휴대폰에는 매일같이 대출회사에서 오는 연체 알림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최종 연체 통지, 법적 조치 예고, 담보 처분 안내. 지연이가 우연히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새벽 2시에 발코니에서 하는 은밀한 전화 통화들, 계속 울리는 알 수 없는 번호들, 그리고 점점 늘어가는 외박. 지연이는 남편이 큰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무슨 일 있어? 하지만 민수는 아내에게도 진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사업 실패로 인한 3억 원의 부채, 매달 불어나는 이자, 그리고 곧 닥쳐올 담보 처분.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연이의 보험 반대는 시부모님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아까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무리한 보험 가입이 가정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까봐 걱정했던 것이죠. 2024년 1월 민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수입 전자제품 유통업체는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경기 침체와 환율 급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어요. 민수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0% 급감, 재고는 창고에 쌓여만 가고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만 800만 원. 그리고 은행 대출 3억 원에 대한 월 이자만 600만 원이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독촉 전화들, 민수는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담보로 잡힌 자신의 집마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거든요. 매일 밤 부모님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망설이곤 했어요.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할지. 3억 원이라는 금액은 부모님께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 민수에게 한 남자가 접근했습니다. 운명을 바꿀 달콤한 유혹의 손길이었죠. 며칠 후 민수는 강대리라고 소개한 4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대형 보험회사에서 15년간 일해온 베테랑 보험 설계사라고 했어요. 이 남자는 민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부채 규모, 사업 상황,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강 대리는 민수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먼저 자신의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자신도 과거에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그때 보험업계에 발을 담그게 되었다는 이야기들. 민수 씨, 부모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님도 민수 씨도 모두 도움이 되는 거죠. 부모님을 위한 일이라는 말. 이 한마디가 민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부모님께 피해를 드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험 가입을 권유하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장의 빚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달콤한 제안. 절망에 빠진 민수에게는 구원의 손길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화재 발생 후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20년간 각종 보험 사기 사건을 다뤄온 전문가였어요.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바로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의 통장 내역을 보니 3억 원의 부채가 있었고 화재 발생 일주일 전에 저희 집에 화재 보험을 가입한 것이 확인되었어요. 아들이 빚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부모의 집에 보험을 들고 일주일 후 화재가 발생한 것. 모든 정황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 그것도 돈 때문에 부모를 해치려 했다는 것이.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민수를 마주했을 때 그 아이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리고 있더군요. 하지만 수사가 깊어질수록 예상치 못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보험회사 내부 CCTV에 찍힌 한 장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화면에는 제 딸 미정이와 강대리가 은밀히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딸과 보험 설계사가 함께. 그리고 그들의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오빠는 모르게 해야 해요. 완벽한 계획이야. 진짜 공모자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막내딸이.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민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잔혹했어요. 미정이는 보험회사 직원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완전 범죄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오빠의 빚 문제를 이용해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부모의 집을 태워서 보험금을 타내려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키운 건 딸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것을. 수사 결과 드러난 진실은 저희 가족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미정이는 단순히 보험금을 노린 게 아니었어요. 집값 상승으로 5억 원에 달하는 저희 집을 매각하고 동시에 화재 보험금 3억 원까지 받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총 8억 원을 노린 완전 범죄였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빚에 시달리는 오빠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이었어요. 민수는 범인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화재를 당하게 되면 생명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것.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정이가 저를 그 집으로 부른 이유, 2층 방에 혼자 있게 한 이유, 모든 것이 치밀한 계산이었어요. 투자자라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그 시간에 도착하기로 한 것은 방화범들이었을 겁니다.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딸이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부모를 불길 속에 던져버리려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감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제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려고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절망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며칠간의 침묵 후에 제 안에서는 다른 감정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어요.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차가우면서도 뜨거운, 그리고 무엇보다 냉정한 분노였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제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말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옥이는 저보다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한국 여성의 지혜와 강인함이 무엇인지 이제 그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내 순옥이가 사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밤 순옥이가 저에게 작은 녹음기를 보여줬습니다. 박순옥 여보, 이것 좀 봐. 녹음기에서 재생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미정이와 강대리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은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못할 텐데. 화재만 내면 되는 거야? 사고로 위장하기는 쉬워. 순옥이는 딸의 이상한 행동을 일찍부터 의심하고 있었고 몰래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조된 보험 계약서와 진짜 계약서를 비교한 자료까지. 68년을 살아온 어머니의 지혜가 딸의 악행을 미리 간파한 것이었어요. 순옥이는 마지막까지 딸을 믿고 싶었다고 했지만 동시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딸을 믿고 싶었어. 마지막까지.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어요. 저희는 경찰과 협력하여 완벽한 덫을 놓았습니다. 미정이와 강대리가 스스로 그 덫 속으로 뛰어들도록 만드는 계획이었어요. 박 부장이라는 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제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으로 미정이와 강대리의 계획에 끌려들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 분이었어요.
작전 당일 밤 박 부장은 경찰이 제공한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몸에 부착하고 평소처럼 그들의 지시를 따르는 척하며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경찰서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커다란 모니터 화면을 통해 미정이와 강대리가 범행을 지시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세요. 특히 어머니 방이었던 곳에 집중적으로. 제 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차가운 말들, 마치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하듯 아무렇지 않게 범행을 지시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아이가 정말 제가 낳은 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순간 특공대가 현장에 진입했고 미정이와 강대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슬픔의 상복이 아니라 진실을 위한 전투복이었어요. 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녹음 파일, CCTV 영상, 그리고 박 부장의 증언까지. 완벽한 증거들 앞에서 미정이와 강대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아들 민수는 취조실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사업 실패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울부짖으며 변명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딸 미정이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 때문에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거짓말로 일관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박 부장이 녹음한 대화 내용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을 때 미정이의 모든 가면이 벗겨졌어요. 우리 엄마 평생 불 피워서 돈 벌었으니 마지막도 불 속에서 보내드리는 게 효도지. 효도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제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미정이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자신의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다 계획한 거야. 그 늙은이가 없어져야 모든 게 해결되는데. 재판장은 이번 사건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징역 15년, 딸 미정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무기징역이라는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보험금 일부로 작은 집을 새로 지었어요. 크지는 않지만 정직하게 얻은 집이었습니다. 민수의 아내 지연이가 저희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는 끝까지 남편을 버리지 않고 면회를 다니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이지연 어머니, 정원에 꽃을 심을까요? 그래, 좋지. 새 시작이니까. 새 집에서의 첫날 밤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빛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교도소에서 민수의 편지가 왔습니다. 2년 만에 처음 온 편지였어요. 그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깊이 후회하며 목공 기술을 배워 다시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조용히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였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 아이도 진정으로 뉘우치는 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남은 재산을 모두 모아 희망재단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제 아들 민수처럼 사업 실패로 좌절하고 잘못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젊은 청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제 경험과 자본, 그리고 인맥을 이용해서 그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이제 와서 무슨 고생을 또 하려고? 가만히 있으면 과거에 갇혀 살게 될 것 같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재단 설립 기념일에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는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또 다른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희망재단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어요. 저희가 지원한 청년들 중 많은 수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재단이 지원한 한 스타트업의 성공 기념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불과 2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청년이 이제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의 저희를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저희의 영원한 멘토 김철수 이사장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 청년을 바라보는 저의 눈에는 아들 민수에게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자식 둘이었지만 그 대신 수십 수백 명의 멋진 아들, 딸들을 얻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악인들이 벌을 받는 걸 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당신과 함께 웃으며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이 바로 승리인 것 같아.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진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돈으로 지은 거짓은 결국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더 큰 빛을 만들어냅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죠. 그리고 때로는 가족을 위해 가족에게 맞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보험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 그것이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험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탐욕과 사랑, 배신과 용서,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